안중근 의사의 순국을 추모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형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1910년 2월 14일 사형 언도를 받고 3월 26일 사형에 집행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집필 중인 동양평화론 원고 작성이 끝날 때까지 처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미완성 동양평화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의거 이후 이토 히로부미의 15개 죄상 사랑하는 조국 동포에게 전하는 말 안중근 의사의 치유의 유언 대한인 안흥칠의 초회를 국민들은 꼭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 단지 동맹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하여 1909년 1월 러시아 카리에서 동지 12명이 한자리에 모여 왼손 무명지를 잘라 그 피로 태극기에 대한 대한독립 넉자를 쓰시고 하늘과 땅에 맹세하였다. 안흥칠, 김기용, 강기순, 정원주, 박동석, 유치홍, 조순웅, 황길병, 백남규, 김백춘, 김천화, 강계찬. 의거 이유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대한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된 때문이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대한의군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 15개조 1895년 일본 병정을 시켜 대한제국 황후 폐하를 시해한 일 1905년 대한제국 황제 폐하를 위협하고 5조약을 맺은 일 1907년 강제로 대한제국 황제 폐하를 폐위시킨 일 산림, 광산, 철도, 어업, 농, 상공업권을 모조리 강탈한 일, 국채 1,300억을 강제로 발행하여 전국 재정을 고갈시킨 일, 대한국 학교의 서책들을 불태우고 내외국 신문을 못 보게 한 일, 국권을 회복하려는 대한국 의사들과 그의 가족 10만 명을 죽인 일, 대한국 청년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일, 5족 7적과 일진회가 짜고 대한국민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고 한 일, 1909년 다시 5조약을 강제로 맺은 일, 대한국민이 일본에 속방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선전한 일, 5천만의 곡성이 천지에 진동하는데 대한국은 태평하다고 메이지 황제를 속인 일, 동양평화를 깨뜨려 몇 억만 인종들로 하여금 장차 멸망을 면치 못하게 한 일, 1867년 6월 일본 메이지 황제의 부친을 죽인 일들. 대한인 안흥칠 소회. 하늘이 사람을 내어 세상이 모두 형제가 되었다. 각각 자유를 지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가진 떳떳한 정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래 문명한 시대라 일컫지만은 나는 홀로 그렇지 않은 것을 탄식한다. 무릇 문명이란 것은 동서양 잘나니 못나니 남녀노소를 물을 것 없이 각자 천부의 성품을 지니고 도덕을 숭상하며 서로 다투는 마음이 없이 제 땅에서 편안히 생업을 즐기면서 같이 태평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렇지 못하여 이른바 선진사회의 선진국 인물들은 생각한다는 것이 경쟁하는 것이요 연구한다는 것이 사람 죽이는 기계다. 그래서 동서양 6대주의 대포 연기와 탄환 빗발이 끝일 날이 없으니 어찌 개탄할 일이 아니냐. 이제 동양 대세를 말하면 비정상 일들이 발생하여 참으로 기록하기 어렵다. 이른바 이토 히로부미는 천하의 이치를 깊이 헤아려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잔혹한 정책을 써서 동양 전체가 장차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슬프다. 천하 대세를 멀리 걱정하는 청년들이 어찌 팔짱만 끼고 아무런 방책도 없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을까 보냐. 그러므로 나는 생각도 못하여 하얼빈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총 한 방으로 늙은 도적 이토 히로부미 죄악을 벌하여 뜨시는 동양 청년들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다. 안중근 동양 평화론. 합하면 이기고 흩어지면 패한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치이다. 오늘날 세계는 동서로 갈라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편리한 기계에 대한 연구가 농업이나 상업에 대한 연구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발명품인 대포, 비행기, 잠수함 등은 모두 사람을 해치는 기계이다. 청년들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내몰아 많은 귀중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날마다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데 밝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다.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예부터 동양민족은 다만 문학에만 힘쓰고 제 나라만 조심해서 지켰을 뿐 유럽 여러 나라의 땅은 한 치도 침입해 빼앗지 않았음을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수백 년 전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도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날이 군사적인 힘을 길러 서로 다투기를 조금도 꺼리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가장 심하다. 그 난폭한 행동과 잔인함이 유럽이나 동양을 가릴 것 없이 어느 곳이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악이 가득 차고 죄가 넘쳐 하늘과 사람이 다 같이 모두 화가 났다. 이에 하늘이 나서서 동해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인 일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강대국인 러시아를 만주 대륙에서 한 주먹으로 때려 눕히기는 했으니 이것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했던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땅의 도움이고 사람의 생각에도 맞는 이치이다. 당시에 만일 한국과 청나라 양국의 국민이 모두 굳게 뭉쳐서 지난날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을 반대하고 러시아를 도왔다면 일본이 어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국과 청나라 양국의 국민은 일본에 반대하지 않고 도리어 일본 군대를 환영하여 길을 닫고 짐을 나르며 정보를 알아내는 등 힘껏 일본을 도와주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 일본 천황은 이 전쟁이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의 독립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청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일본을 도왔던 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일본과 러시아의 싸움이 황인종과 백인종의 다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난날 원수진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같은 인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다. 통쾌하도다, 장하도다. 수백 년 이래로 앞장서서 못된 짓을 일삼던 백인종의 한 무리를 일본이 단숨에 쳐부었으니 이는 참으로 놀랄 일이며 기념할 만한 일이다. 당시 한국과 청나라의 뜻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마지 않은 것은 일본의 정책이나 일을 처리해 나가는 모양이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시원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슬프다 천만 뜻밖에도 일본이 승리한 뒤에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여며 어질고 약한 같은 인종인 한국을 힘으로 억눌러 강제로 조약을 맺고 만주의 장춘을 남의 땅을 빌린다는 핑계로 차지해버리니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불현듯 의심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위대한 명성과 공로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야만스러운 행동을 일삼던 러시아보다 더 나쁜 나라로 생각하게 되었다. 슬프다. 용과 범이 위험이 있는 곳으로 어찌 뱀이나 고양이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인가. 그와 같이 좋은 기회를 어찌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에 대한 문제는 이미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당연한 일로 굳게 믿었고 한국과 청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하늘도 없애기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한두 사람의 꾀로 어찌 능히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지금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침략의 손길을 뻗쳐 오고 있는데 이 재앙을 동양인이 일치 단결해서 막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은 어린 아이라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로 일본은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형세를 무시하고 같은 인종인 이웃 나라를 꺾고 친구의 정을 끊어 서양 세력이 애쓰지 않고 이득을 얻도록 한단 말인가. 이로써 한국과 청나라 사람들의 소망이 크게 꺾이고 말았다. 만일 일본이 지금의 정책을 바꾸지 않고 이웃 나라들을 날로 억누른다면 차라리 다른 인종에게 망할지언정 같은 인종에게 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한국과 청나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용솟음 쳐서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스스로 백인이 앞자미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몇 억이나 되는 동양의 황인종 가운데 뜻있고 용감한 사람들이 어찌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다가 동양 전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겠는가. 또한 그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그래서 동양 평화를 위한 의로운 싸움을 하얼빈에서 시작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는 여순으로 정했다. 이어 동양 평화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니 여러분은 깊이 살펴주기 바란다. 안중근 의사의 외침. 내가 대한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자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산업을 진행하여 나의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한이 없겠노라. 최후의 유언.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고은 곁에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자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을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고.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